레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꾸 만지다 보면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제 폭탄이 있어도 코드 몇 줄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소프트웨어 매력이 아닐까. 컴퓨터를 내 친구로 만들기? 내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 뜻을 얼마나 잘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고의 혁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술적 장벽을 좀 허물고 제 꿈을 향해서 좀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 정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예전에 개발자들이 암 걸리게 하는 영상이라고 봤는데 Anderson, at least hear her out. She hasn't even finished speaking and you're already saying no. I got the idea, but it's impossible to draw a line in the form of a cat. What about a bird? 개발자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허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쇼킹하게 되게 봤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이 점점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간의 감정까지 그렇게 인공지능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좀 생각을 잘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되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자기 전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수요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 분석이라도 다른 도구,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계 전공을 통해서 자동차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플랫폼들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계 전공을 통해서 자동차 최신 트렌드인 구글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역량을 키워드릴 수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융합 전공은 기존의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금융 투자 분야에서 금융 투자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의료 쪽으로 요즘 핫 이슈가 왓슨 컴퓨터라고 암 진단을 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의료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서 병변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병의 상황의 징후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요즘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 효과도 굉장히 크게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통신을 통해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번호인지 확인한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주제는 이제 새로운 한류 컨텐츠로서 기존의 한류 컨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웹툰이 네이버 웹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이용자들과 그리고 북미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 시장에 있는 이용자들의 각각 선호도에 따른 장르나 그림체에 따른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나면은 어느 정도 말로 직접 설명이 가능해지니까 생각의 크기나 혹은 사고 영역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10초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저빌러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빠져들게 되죠. 저는 엄마봇이라는 스케줄링 챗봇을 만들었고요. 엄마, 밥 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정말 엄마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행한 도깨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도깨비가 강원도에서 촬영이 됐는데
그 촬영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동일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거기 가면은 사실 공유도 없고 나 혼자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게 되면 정말 그 장소에 공유가 있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필터트립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동일한 장소, 그 강원도 촬영 장소에 가면 실행을 하게 되면 공유가 딱 나타납니다. 어머 깜짝이야. 날 불러낸 게 너냐고. 그럼 공유와 함께 제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되게 저는 다른 공부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공부할 때 뭐 스트레스 받는데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C는 A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R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컴퓨터 하나를 통해서 저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을 공부하는 산업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기 뜻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느끼는 좌절감 또한 굉장히 크지만 어느 순간 컴퓨터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해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순간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알고 세부 분야를 아는 전문가의 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파고 또 파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들과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들로만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있고 어렵고 복잡한 시대는 전 지났다고 생각해요.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배우기에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공대생들보다도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를 시키질 못해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그 코딩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그 코딩에 상당히 잘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등학생도 하는데 여러분이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신입생 여러분들도 일단 배워보시고 끝까지 계속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성적 그리고 좀 필수적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꾸 만지다 보면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나와서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